시작 버튼 누르고 예, 이어서 다룰 주제는 다중판별 분석입니다. SPSS를 써야 되겠네요. 다중판별 분석도 우리가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뭔가 이산화된 집단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네요. 2주차에 제가 쓰는 원리는 다소 PM 아니라 전혀 다스 LS 앞에서 살펴봤던 로지스틱 회계 모형과 다중판별 분석은 어떤 면에서 기능은 비슷하지만 4주차에 그거를 이제 접근하는 원리나 방법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압축을 풀어야 되겠는데, 자, 이 PMORG라는 다중판별 분석은 어떤 관측 대상의 속하는 그룹을 예측하기 위한, 즉 이제 이산형 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4주차 실습 파일 중에 미리 정해진 ORG.SAV라는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선형식을 가지고 한다는 건 똑같은데 이 선형식의 결과를 뭐 앞에서 보는 것처럼 뭐 변형을 해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점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별 점수가 아까 0으로 표시한 집단, 1로 표시한 집단에 그 점수 이게 이제 제가 미리 전처를 해놓은 변수대로 벌어지게끔 이 변수에 대한 설명들은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 자, 최종적인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는 맨 끝에 있는 판별 점수를 두 개의 집단을 잘 구분을 하던, 세 개의 집단을 구분하던, 네 개의 집단을 이 회사의 가장 기업으로 구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맞춤 다중판별 분석은 꼭 0 아니면 1 두 개의 집단만 예측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은 8개 상품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0으로 표시된 사람은 여러 개의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안 샀다는 법으로. 그래서 요 0과 1로 표시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판별 분석을 이용하게 되면 판별 점수에 어떤 새로운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고객이 과연 이 쇼핑몰에서 팔고 싶은 상품군 1을 과연 어떤 변수가 많을까, 요걸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만약에 X1 독립 변수라고 하는 두 개의 인수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변수들 되게 많아 보이죠. 뭔가 선형 결합을 통해서 G라고 하는 지금 개수를 셀 수 없으시겠지만 이 G라는 축은 어떤 녀석을 찾는 거냐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을 그 집단을 G로 쓸 수 없기 때문에 A 집단은 한쪽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셨던 교집합이 유의한 변수가 이 중에 어떤 변수인지 1차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AG라고 되어 있는 변수,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변수, SPSS라고 되어 있는 변수, 그러면 보기에도 연속형 결과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이 변수들과 상품군 1을 살지 말지에 대한 변수, 아까 PG01이라고 먼저 메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자, 판별 분석을 할 때에는 분석 메뉴에서요. 자, 우리 아까 로지스틱 회계 모형만 하더라도 회계 분석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여기 나와 있는 나이, 그 다음에 평균 구매 가격 뭐 이런 거 하고 분류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어요. 무슨 분석? 뭔가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거죠. 분류한다는 거죠. 아까 했잖아요. 분류 분석.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숙제하셨잖아요. 무슨 분석해요? 독립표본 T 검정을 해야죠. 얘는 연속된 값이고, 자, 클릭하시게 되면 집단은 집단 변수가 종속 변수에 해당된다. 뭘 예측할 거냐? 요 애드 제로는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를 1 아니면 0으로 표현한 겁니다. 애드 1은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지역이 아닌 우리는 0에서 1 사이에 거주하는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1, 2, 3, 4, 4개의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지 이런 식으로 최소값이 제로로 되어 있는 변수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변수들과 상품군 1을 살지 말지, 우리는 0으로 표현된 최대값 1, 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 갖고 판단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독립 변수는 앞에 대답은 없고 자꾸 전화 무슨 검정을 가질 거예요? T-테스트나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된 그런 변수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총 정리한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어넣고, 자, 여러분들 과제로 수행한 거는 독립표본 T 검정 하나만 가지고 다 끝났지만 이 데이터는 지금 이산형 변수도 들어있고 기만 지수도 연속형 변수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독립표본 T 검정도 써야 되고 카이-제곱 검정도 써야 되고, 그래야지 유의한 변수 중에는 성별. 자, 한번 유의한 변수 뽑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 많이 해봤던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해서 그리고 4번 부위를 뺄지 말지 여부,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뺄지 말지에 대한. 자, 여기 언더바 n으로 되어 있는 변수들이 다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경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다이어트 것도 빼고요. 그다음에 여기 BMI까지 해서 또 n으로 되어 있는 변수 다 빼고요. 허리 사이즈 에드 제로, 에드 1 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자, 회원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회원
팀면지 얼마 됐는지, 그 다음에 OQ0, OQ2.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N으로 된 변수 다 뽑았죠 여기다. 이걸 가지고 상품급 1을 살지 말지. 이거는 한쪽 집단은 0으로 돼 있고 한쪽 집단은 1로 되어 있죠. 자, 아까 우리 요 두 개의 집단의 서로 요거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 점을 어떻게 활용할까와 관련해서 3개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 몽땅 다 집어넣는 진입 방법이고요. 하나는 앞으로부터 유의 확률이 나오고 하나는 뒤로부터 뺄 거냐. H라는 변수 통계적으로 유의합니까 유의하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몽땅 넣을 거냐, 하나는 유의해요, 단계적으로 선택을 할 거냐. 일단 르빈의 등분산 검정을 보게 되면 매 단계마다 그때 판단을 등분산을 가정됨으로 봐야 됩니다. 가정되지 않은 가장 설명력이 있는 거를 넣고 뺄지를 매 가정됨으로 봤더니 유의 확률이 물론 최적인 단계에서 0.000 그렇다면 그런 원리로 구현이 됩니다. 신뢰순에서 나이라는 변수는 이 상품군 1을 살지 말지와 굉장히 유의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그 다음에 프라이스 N. 프라이스 N은 이것도 0.00. 자, 우리 노일용 선생님께서 이번에 음료수를 그런데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과제일을 제출 안 하셨지만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박수 한번 구매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맞춤 상품이 되게 비싸요. 근데 아마 저기 첫 번째 가격은 하셔야 될 거예요. 과거에 두 번째가 들어가려면 첫 번째 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 가격 다 연결까지 얼마를 썼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제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가 바로 설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변수는 유의하지만 쓰면 안 되는 변수긴 해요. anyway, 유의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집단 변수, 반면에 얼마나 자주 구매했느냐 아래에 선택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T라는 선택 변수의 개념은 이제 95%에서 유의하지 로지스틱 회계 분석할 때 90% 신뢰순화에서 오버피팅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종용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을 목표 감량으로 분리하고 표시를 한 비만 지수도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주 허리 사이즈도 유의하게 나왔어요. 이 제품을 구매할지 않을지 로지스틱 회계 모형과 그다음에 랜램은 회원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느냐 변수 파악하시기 위해서 적용해서 예측모델을 만들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에는 이 변수가 아예 설정조차 안 되어 있어요. 사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제 후보로 고를 수 있는 변수가 채우셔야 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다음에 이상치 날리고 싶으면 이상치도 날리게 되고 3개, 4개 전처리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인가 또 새로 변수를 만드셔서 조금 더 이 사인이라는 변수 기준을 낮춘다고 하면 요 하이트까지 구도가 난 거와 구도가 나지 않은 거가 1대1이 각각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 자, 이어서 우리 다른 변수 사인 변수를 집어넣어서 교차 분석을 통해서 0과 같으면 그래서 선택해서 자, 한쪽 변수는 우리가 상품군 1을 살지 말지 요걸 자, 이제 바로 확인 누르시기 전에 나머지들은 분류 버튼 누르시고 다른 어떤 이상의 변수들 여기다 체크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요약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혼율을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어넣고 요약표를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모델이 몇 프로를 맞췄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여기 질병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집어넣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판별 분석하면 다 엑셀로 다시 불러가지고 얼마나 맞췄나 계산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이어트 경험했는지까지 요약표를 누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어느 집단으로 판별을 했는지 그때 판별 점수가 얼마인지 통계량을 보기 위해서는 카기랑 보단의 소속 확률이 얼마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따로 지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카이 제곱 분석을 할 수 있다. 자, 요거까지 다 체크가 되셨으면 통계량에 일단은 몽땅 집어넣는 거 갖고 계속 집어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결과가 470개가 깔끔하게 안 나오고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118개를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자 먼저 add 제로라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판별함수의 개수 이 정확한 유효한을 0.043를 산출하는 95% 신뢰순화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판별을 했더니 add1이라는 변수는 분류 결과가 나왔는데 몽땅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선택된 케이스로는 메리트네요. 메리드라는 변수도 0.019가 예측 정확도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add2라고 하는 변수는 1.000 나왔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그다음에 물론 마찬가지 제로라고 하는 변수는 원래 데이터로 들어가셔가지고 맨 끝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거 아까 없었는데 새로 유의한 거 유의하지 않는 것들을 1, 디스 언더바 1-1, 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요 1이라고 하는 46개의 변수를 시작했는데 판별 분석 결과 얘는 1집단으로 날아갈 좀 나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한 26개 정도 이제 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변수들 중에서 1집단에 속할 0집단에 속할 확률이 27%, 1집단에 속할 확률이 72%에서 1집단.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 판별 분석에서도 각 집단별 소속 예상 확률을 알려주면 판별 점수의 키테스트에서 이제 뭐 골라진 것들, 요 1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판단하는 건지 나온 결과를 우리가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후보 변수 요 값들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 이번에는 판별 분석의 수행을 해볼 수가 있는 스텝와이즈 기법을 이용해서 판별 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 가서 둘 중에 하나 분석에 가서 회귀 분석 옵션을 줄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쓰는 거 말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변수들이 선정이 되고 나면요, 그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어디에 있냐면, 자, 먼저 분석을 누르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로 분석하는 모든 모형은 분석 밑에 다 있어요. 총 분석 밑에 8단계, 이 중에 우리 0단계에서 전부 다 이제 갖고 시작을 했는데 회귀 분석 가보면 들어가고 지난번에 간단하게 회귀 모형 8단계 선형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근데 8단계까지 지나고 나서 남은 이분형 이런 변수들이 남았죠. 이런 변수들이 한 가지 특이한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겠지만 모형을 할 때는 목표 체중, 다항 로지스틱이라고 돼 있네요. 목표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이 이분형 로지스틱을 나왔었는데 여러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빠져 OBJ 변수가 빠졌죠. 멀티 클래스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로지스틱. 나머지 변수들은 많이 우리 수업에는 다루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분형 로지스틱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변수들을 골라서 그러면 먼저 종속 변수를 물어보죠. 예측하려고 하는 종속 변수가 뭐냐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상통분 1을 정확도만 봐서는 사실은 요걸 일단 다 집어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잖아요. 1을 그런데 그게 이제 알고 싶다.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케이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별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공별량이라고 그거 자체에다가 후보가 될 만한 변수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라고 하면 노트에 따라서 선택된 케이스보다는 비선택 집단을 자, 후보가 될 수 있는 변수 첫 번째 나이입니다. 나이. 왜냐하면 모델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이 데이터를 갖고 만든 모델이 이 데이터에서 사실은 조금 덜 맞추는 것이 그다음에 역전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봐서는 OBJ라는 변수가 있네요. 정밀하다고 정확하다고 할 수가 이거는 이제 감량 목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BMI는 비만 결과값들을 보게 되면 또 이제 요 결과값들을 기초로 해서 회원 가입한 지 얼마나 되는 소속 확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 그다음에 카이 제곱 검정으로 유의하게 나온 것들 골라보면 성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결혼 유무 메리드라는 변수가 있네요. 메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로스 4번, 로스 7번, 로스 4번, 로스 7번. 그 다음에 2라고 되어 있는 변수 중에는 1번, 네. 그 다음에 3번, 9번, 9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dd 0, add 1 왔다 갔다 하네요. add 0, add 1, 네. 그 다음에 OQ0, OQ2, OQ0, OQ2. 마지막으로 per1이라는 변수가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per1이라는 변수가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입력 변수를 죄다 집어넣습니다. 자, 다 넣으면 변수가 이제 가득 많이 찼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아래 한번 보세요. 요 아래 보시면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법. 요거 한번 펼쳐 보실래요? 펼쳐 보시면 자, 제일 앞에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건 입력입니다. 입력. 그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라는 게 나오고 뒤로라는 게 나오고 거기 옆에 뭐 조건, LR,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자, 먼저 입력과 앞으로와 뒤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입력은 내가 방금 선택한 이 모든 입력 변수를 몽땅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몽땅 집어넣고 무조건 모델을 만들어라. 요게 입력입니다. 요게 입력입니다. 이 입력 방법을 쓰면 변수의 개수가 하나도 안 줄어요. 무조건 몽땅 넣고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몽땅 넣어서 구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면 앞으로 접근 방법은
일단은 아무 변수도 안 넣어요. 아무 변수도 안 넣은 상태에서 상수만 가지고 딱 시작을 했다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변수가 뭐 한 10대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씩 다 넣어보는 겁니다. 1번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고 다 넣어봐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거를 먼저 1등으로 딱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다 이제 하나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하나씩 다 넣어봅니다. 그때 가장 설명력이 높아지는 걸 두 번째로 딱 넣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넣느냐? 딱 넣어봤는데 설명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크게 개선되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만. 그게 앞으로 넣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하나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넣는 방식이 앞으로 방식입니다. 예. 뒤로 방식은요. 일단 몽땅 다 넣어요. 입력처럼. 몽땅 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씩 빼봐요. 1번 빼보고. 그러면 설명력이 떨어지겠죠. 2번 빼보고 설명력이 떨어지겠죠. 가장 설명력이 안 떨어지는 한마디로 쓸모없는 놈을 일단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설명력이 없는 놈을 버리고 세 번째로 버리고 언제까지 버리냐면 얘를 뺐더니 갑자기 설명력이 확 떨어질 때까지 빼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하나하나 넣는 거고요. 뒤로는 다 넣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빼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남는 변수들은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앞으로나 뒤로를 쓰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변수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들만 2차로 골라줄 수 있는. 그래서 대체로 하게 되면 8개에서 10개 정도가 골라져요. 이걸 쓰게 되면.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로 통과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2차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한 번 더 채를 쳐서 걸른다고 했는데 그 채를 치는 방법이 이겁니다. 조건이 있고 LR이 있고 월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통계량을 기준으로 넣고 빼고로 결정할 거냐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어떤 통계량 값입니다. 보통은 조건을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입력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조건도 해보고 뒤로 조건도 해보고 하나씩 다 해보죠. 자,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 이거는 학부 때 수업하신 분들도 요거는 잘 안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 잘 안 쓰니까. 선택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택 변수. 자, 이 선택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자료 전처리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다가 과적합화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적합화 됐는지 안 됐는지, 모형이 과적합화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 했어요? 홀드아웃 데이터셋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죠. 없다 치는 데이터를 하나 띄워놓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구축하는데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구축할 때에도 일단은 모형을 구축하는 용도로 쓸 데이터도 있지만 모형이 다 구축이 되면 없다 친 데이터를 한번 넣어봐서 정말 얼마나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선택 변수입니다. 그래서 선택 변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미리 데이터를 잠깐 못 보여드렸는데 데이터 맨 앞에 보시면 sig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열어보시면 sig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앞에는 0으로 쭉 표시되어 있다가 뒤로 쭉 가면 이게 이제 1로 바뀌어요. 예.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대략 8대 2 정도가 됩니다.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8이고 1로 표시되어 있는 게 2고요. 2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각각은 상품권 1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1과 0의 비율이 각각 50대 50으로 딱 이제 샘플링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sign이라고 내가 미리 표시해 놓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값이 0과 같은 데이터로만 어떻게 해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면 0으로 표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는 없다 치고 일단 놔뒀다가 나중에 0으로 된 데이터로만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한번 넣어서 성과만 한번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변수는 홀드아웃 데이터셋과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마킹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변수로 하게 되고요. 특별히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0으로 표시된 데이터를 보통 학습으로 쓰고 0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예, 0 이렇게. 자, 확인 누르시기 전에 여기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자, 저장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확률과 소속 집단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모형이 만들어질 텐데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만들어질 텐데
그 모형으로 실제 그 샘플에 대해서 얼마로 예측이 됐느냐, 예측값을 알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측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요 두 개를 체크해서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확인. 네, 눌러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지금 입력 방식으로 한 거죠. 입력 방식. 몽창 다 집어넣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470건, 한 80% 정도 됩니다. 요거가 지금 선택된 케이스고, 118건은 아까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홀드아웃 데이터, 남겨진 데이터. 총 588건의 데이터인데요. 자, 둘 다 235개가 0으로 표시되어 있고 235개는 1로 표시되어 있고, 요거는 59개가 0으로 표시되어 있고 59개가 1로 표시되어 있어서 각각을 제가 1대1로 맞췄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0단계에서 구현을 해서 모델을 딱 만들었는데, 1단계 방법은 진입이란 말이에요. 진입은 몽땅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몽땅 다 집어넣어서 분류 예측 모델을 만들었더니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는 76% 정도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예. 안 살 사람을 안 산다고 예측한 게 182건, 살 사람을 살 거라고 예측한 게 175건. 그런데 요건 이제 틀린 거죠. 예. 실제로 안 산 사람인데, 살 사람인데 안 산다고 예측한 게 60건, 실제로 안 산 사람인데 살 거라고 잘못 예측한 게 53건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홀드아웃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더니 76.3%. 예, 이거는 이제 오버피팅이 안 된 거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에서 각 변수별로 이제 이렇게 가중치 같은 것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요 가중치가 결국은 뭐냐, 요거예요. 요식입니다. 요식. 예. 여기 보면 B0, B1, B2 해서 BP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에 해당되는 식이보다 지금 결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 B값입니다. 요 B값. 요 B값이 AGN에 대한 개수, 하이트에 대한 개수, 웨이트에 대한 개수, OBJ에 대한 개수라고 할 수가 있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요 값을 준다는 겁니다. 요 값. 그래서 이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요 방향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변수들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중치가 영향력이 가장 큰 게 뭘로 나왔습니까? OBJN으로 나왔습니다. OBJ가 뭔지 혹시 모르시죠? 감량 목표입니다. 감량 목표. 그러니까 정말 살을 꼭 빼야겠다. 감량 목표 큰 사람일수록, 예, 이게 클수록 마이너스니까, 예,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네.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는 물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근데 또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체중의 경우는 굉장히 플러스로 이게 높단 말이에요. 체중은 많은데 감량 목표는 적을수록 이거를 산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회귀 모형을 제대로 돌리려면 이 변수들 간에 서로 독립을 가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분석하지 않고 몽땅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따가 셀렉션하는 결과를 가지고 뭐 해석할 수 있죠. 어쨌거나 여기서는 방향도 알려주고 매그니튜드도 알려주기 때문에 이 값을 보고 우리가 이 변수가 여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변수는 이쪽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됩니다. 해석은 잘 안 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하기 전에 이 데이터의 끝을 한번 쭉 가보세요. 맨 끝으로 쫙 가보시면, 자, 아까 없던 요게 새로 생겼습니다. PR이 언더바 1이 생겼고 PGR 언더바 1이 생겼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예측 모델 있죠. 방금 구축했던 요 예측 모델, 요 예측 모델을 실제로 로지스틱 변환해 가지고 예측값을 뿌려본 결과가 바로 요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실제로 상품 분위를 샀는데 이 사람의 살 걸로 예측되는 게 0.7347이 나온 거예요.
0.5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1로 판별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은 거죠. 1이 나와야 되는데 0.726이 나와서 1로 예측해서 맞은 거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샀음에도 불구하고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 0.24로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틀려서 이거는 이제 틀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회계 분석을 돌릴 때 저장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서 그 두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다시 회계 분석에 가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가서 이번에는 입력이 아닌 앞으로 조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건. 자, 앞으로 조건 누르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보게 되면 자, 아까하고는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세팅은 똑같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는 0단계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총 몇 단계까지? 8단계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조건을 했는데 8단계까지 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변수가 총 몇 개가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8개가 선택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8단계가 갔다는 얘기는 8개가 선택됐다는 얘기죠. 자, 8개가 선택되는 과정을 쭉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75.5%, 66.9%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가장 이제 안정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들도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골라보니까 이렇게 이제 골라졌다는 거죠. 키는 크면 클수록 이 상품을 안 사는 걸로 나타났고, 체중은 크면 클수록 이 상품을 사는 걸로 나타났고, 아까와 동일하게 감량 목표가 크면 클수록 이 제품을 안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얼추 알아요. 얼추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이제 매출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맞춤형 다이어트 서비스를 구매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일단 이 성별도 걸려 있지 않나요? 성별이 안 걸렸네. 일단 대부분 여성이고, 어쩌면 대부분 여성이라서 아예 안 걸릴 수도 있죠. 예, 대부분 여성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날씬한 사람들이 삽니다. 예, 날씬한 사람들이 더 날씬해지려고 삽니다. 다이어트 시장은 의외로 날씬한 사람들이 더 날씬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서 이게 이제 이런 패턴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부위가 어디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위하고는 마이너스인 반면에 7번 부위하고는 플러스의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예측 모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를 가보시면, 데이터에도 맨 끝에 줄을 가보시면 이제는 새로운 예측 모형으로 예측을 했을 때의 예측값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몽땅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씩 빼는 거라 그랬죠. 확인 눌러보게 되면 자, 뒤로 했을 때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총 6단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변수에서 6개를 빼고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끝났네요. 이 지금 뒤로의 결과죠. 후진 선택 6단계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보게 되면 76.4, 73.7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조금 더 뒤로 뺀 게 좀 더 이제 밸리데이션 셋 기준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제 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단계에는 다 포함됐었어요. 그러다가 2단계에서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네.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줄어들고 3단계에서 또 하나가 빠지고 4단계에서 또 하나가 빠지고 5단계에서 또 하나 빠지고 6단계에서 이렇게 남았는데 앞에 붙어 있는 개수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남은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얼추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회귀 모형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적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